예, 안녕하십니까. 초 담는 사람, 식초 담는 이 박우수입니다. 오늘은, 매실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담는 엑기스라고 하는 어떤 과일청들, 그런 것 중에서 오늘 매실청으로 식초를 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청은 매실하고 설탕하고 1대1의 비율로 항아리나 그릇에 담아가지고 한 3, 4개월이 지나면은 그 설탕에 의해서 설탕의 그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매실 안에 있는 즙들이 밖으로 짜져 나와가지고 나온 물이 이 매실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봄철에 빚집마다 담지 않은 집들이 거의 없는데 매실청으로 식초 담는 방법. 매실은 매실청으로 식초 담는 게 제일 좋아요. 과일로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야물고 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파쇄를 한다든가 깨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번거로워서 차라리 매실청으로 해서 담는 게 제일 낫습니다. 매실청은 이 당도계로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은 매실청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1대1이라는 비율이 나중에 결국은 그 액에는 거의 한 56브릭스, 56%의 설탕물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물을 타가지고 마시고 하면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마시고 하는데, 식초는 24브릭스가 넘어가면은 발효가 안 됩니다. 식초가 아니고 식초를 하기 전에 와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와인 발효는 24브릭스가 이하라야 발효가 됩니다. 24브릭스까지도 너무 무리고,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20브릭스 이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브릭스 이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당도계가 있으면은 당도계를 해서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당도계 없이 하시는 분들은 3대1에 매실청 1, 물 3, 3대1의 비율로 물을 섞어가지고 하면은 한 20브릭스 아니면 한 18브릭스, 20브릭스 정도 나옵니다. 집집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한 16브릭스, 18브릭스 이상만 넘어가도 와인은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지금 이제 제가 18브릭스 정도 되는 걸로 맞췄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스트를 아실 겁니다. 이스트가 결국은 옛날에 우리가 술 이야기를 했죠. 와인 효모입니다. 와인 효모. 근데 원칙은 와인 효모라 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아주 좀 고급스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이걸로 하면은 우리가 와인을 얻고자 할 적에는 그것 갖고 담는 게 와인 맛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근데 식초에서는 와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공정 식초로 넘어가기 때문에 와인 맛에 크게 의존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 5% 정도면은 뭐 웬만한 한 대박, 그러니까 한 8리터 정도 되어도 한 커피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만 넣어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저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와인을 발효하는 거는 밀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밀봉을 해주는 게 좋고, 산소가 들어가지 말고 그냥 와인 발효는 우리가 단 성분이 와인 효모하고 만나가지고 이스트하고 만나서 거기서 생기는 것이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을 우리가 이제 와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알코올이 형성되면서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가스 발생되는 걸 배출을 시키지 않으면 자칫하면 폭발하는 위험도 따릅니다. 그래서 비닐을 덮되
또 천을 덮고 비닐을 덮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이쑤시개 같은 걸 가지고 뽕뽕뽕 한 3개 정도 구멍만 뚫어주면은 안에서 발생되는 아모니아 가스는 그 구멍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은 계절적으로 우리가 너무 좋아서 아마 한 달 정도면은 와인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매실 와인. 한 달이 지나면은 매실 와인이 만들어지면은 매실 와인을 만들어진 걸 어떻게 감별을 하느냐. 당도 측정하는 거에 이런 측정기가 저렴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와인 측정기는 알코올 도수 측정기는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하셔도 좋은데, 식초 만드는 정도에서는 적어도 와인을 발효시킨다고 이렇게 다 앉혀 놓은 다음에 한 달 보름 정도, 한 달 이상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미각으로 감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봐 가지고 조금씩 맛을 보면서 술 맛이 나나 안 나나. 네, 그래도 이제 술 맛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완전 발효되는 게 좋습니다. 완전 발효라는 거는 설탕에 단 성분이 없이 와인만 남는 게 그게 이제 완전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와인으로 가지고 식초를 담는 겁니다. 한꺼번에 식초를 안 치는 방법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가능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와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종초를 여기다 넣어 가지고 좀 큰 그릇에서 더 큰 것을 옮겨 가지고 종초를 넣어 가지고 그 종초를 넣었을 경우에는 이 비닐을 씌우지 않고 또 초상균 발효는 산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밖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열어놓으면 더 좋은데 그러면은 초파리 다른 미생물들이 너무 많이 덤비기 때문에 이 천으로 가지고 덮어가지고 밀봉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식초 발효를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게 여름철입니다. 식초는 와인은 한 20에서 한 25, 6도 이런 데서 잘 발효가 되는데 식초 초상균은 3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한 28도에서 34, 5도까지라고 하는데 30도 정도면은 우리가 여름철에는 웬만한데 그냥 두셔도 30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철에 식초를 만들어 먹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여름철에 식초를 만들어서 1년 내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초를 확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 식초를 담아 가지고 드시라 하는 것을 제가 자꾸 권장을 하느냐 하면은 식초는 지금 시중에 나오는 식초는 요런 거 한 병에 한 500mg입니다만은 천연 발효 식초 아마 한 3년 이상 숙성된 거는 한 3만 원 이상, 한 5년 이상 된 거는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합니다. 이 고가의 식초를 사가지고 어찌 보면 엔간한 보약보다도 비싼지도 몰라요. 하루 내가 섭취해야 할 식초양, 권장량은 100mg입니다. 100mg. 100mg이면 요거 5번 먹으면 끝입니다. 500mg이니까 5번이면 끝입니다. 이게 너무 비싸죠. 그래서 식초를 담아서 드셔야 됩니다. 식초를 담아서 드셔야 되는 이유는 식초를 담아가지고 금방 먹어서도 좀 안 좋습니다. 식초도 숙성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집마다 올해부터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요즘 같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포도가 나오는데 포도로 가지고 식초를 담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포도로 담아도 좋고 적어도 한 4인 가족 같으면 한 2말 정도는 담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넘은 식초를 한번 드셔보시면은 깜짝 놀라십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그냥 막 사 드시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깊은 맛이 있고, 그래서
식초를 담아 드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